한국 당장 100억 달러 가지고 오세요. 한국에 요구한 100억 달러 너무 적습니다. 트럼프가 주한미군 방위비에 관한 기자회견에서 던진 한마디. 그 한마디에 미국 군사 전문 기자가 충격적인 이야기를 합니다. 정신 차리세요. 현재 미국 방위산업 전면 마비, 한국 기술자 40명 때문입니다. 지난달 충격적인 헤드라인이 전 세계를 뒤흔들었습니다. CNN, BBC, 알자지라 등 세계 주요 언론이 일제히 보도했죠. 한국 기술 없이는 미국 군대가 움직이지 않는다. 미국 상원 청문회에서 공식 인정됐습니다. 한국 기술자들은 대체 불가능하다. 한국이 유일한 해답이다. 독일, 일본, 노르웨이 등 세계 조선 강국들도 손을 들었어요. 우리는 한국 기술 수준에 못 미친다. 그런데 놀라운 건 이 모든 사태의 시작이 한 사람의 결단에서 비롯됐다는 겁니다. 강도윤, 48살의 평범한 기술자. 그가 어떻게 세계 최강국을 무릎 꿇게 만들었을까요? 그리고 왜 전 세계가 지금 한국 기술자들에게 열광하고 있을까요? 지금부터 그 놀라운 이야기를 들려드리겠습니다. 여러분의 좋아요와 구독은 가장 큰 응원이 됩니다. 지금 어디에서 이 영상을 시청하고 계신지 아래 댓글에 나눠주세요. 저는 강도윤입니다. 48살 필라델피아 한화조선소에서 책임 기술자로 일하고 있죠. 20년 경력의 베테랑입니다. 보급선 엔진 시스템과 추진 장치, 그게 제 전문 분야예요. 그날 아침은 평범하게 시작됐습니다. 6시, 언제나처럼 조선소 정문을 통과했어요. 하지만 뭔가 이상했죠. 주차장에 검은색 승용차 3대가 서 있었거든요. 연방 정부 차량 특유의 분위기였습니다. 오전 9시, 전 직원 집합방송이 나왔어요. 중앙홀에 모였죠. 정장을 입은 남자들이 들어왔습니다. 에이든 브룩스라는 연방 요원이 신분증을 보이며 말했어요. 오늘부터 이 조선소에 대한 보안 점검을 실시합니다. 특히 핵심 기술 담당자들은 개별 면담이 있을 겁니다. 오후 2시 제 차례가 왔습니다. 면담실에서 브룩스 요원이 물었어요. 담당 업무는? 보급선 엔진 시스템과 추진 장치입니다. 그의 눈빛이 날카로워졌죠. 왜 한국인만 이 기술을 다루죠? 저는 침착하게 답했습니다. 기술 수준 때문입니다. 교육하면 할 수 있지만 최소 3년은 걸립니다. 1시간 동안 신문 같은 면담이 이어졌어요. 제가 다루는 장비 접근 권한, 보안 절차, 모든 걸 캐물었죠. 면담실을 나오는데 다리가 후들거렸습니다. 점심시간 한국인 기술자들끼리 모였어요. 작은 회의실 15명 정도. 이거 뭔가 심상치 않아. 우리를 겨냥한 것 같은데? 이윤재가 떨리는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29살의 젊은 기술자, KAIST 출신의 수재죠. 한국 기술자들이 미국 안보 시스템의 핵심으로 작동하고 있다는 사실이 수면 위로 드러나는 순간이었습니다. 우리 같은 외국인이 미국 해군의 심장부를 쥐고 있다는 현실에 그들이 불안해하기 시작한 거죠. 다음 날 아침, 조선소 분위기가 달랐습니다. 한국인 기술자들은 서로 눈빛만 교환했어요. 말을 아꼈죠. 누가 듣고 있을지 모르니까요. 오전 10시, 전체 공지가 나왔습니다. 어제의 보안 점검은 일상적인 절차입니다. 하지만 현장은 전혀 일상적이지 않았어요. 연방 요원들이 곳곳을 돌아다니며 카메라로 장비를 촬영하고 서류를 복사했죠. 점심시간, 최서진 본부장이 한국인 기술자들을 소집했습니다. 52살의 카리스마 있는 여성 본부장님이었죠. 본사에서도 상황을 예의주시하고 있습니다. 법무팀이 대기 중입니다. 이윤재가 손을 들었습니다. 본부장님, 혹시 조지아 사건 같은 거 아닌가요? 순간 회의실이 얼어붙었어요. 조지아주 연행 사건. 작년 여름 한국 기술자 박민수 씨가 간첩 혐의로 연행됐던 일. 나흘 동안 구금됐다가 무혐의로 풀려났지만 그는 완전히 무너져버렸죠. 결국 한국으로 돌아갔고 지금도 정신과 치료를 받고 있다고 들었습니다. 최서진 본부장이 엄숙하게 말했어요. 그런 일이 반복되지 않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하지만 여러분, 우리는 범죄자가 아닙니다. 미국의 안보를 책임지는 기술자들입니다. 그 자부심을 잊지 마세요. 오후 작업 시간 제임스가 다가왔습니다. 5년째 함께 일하는 미국인 동료였죠. 도윤, 너 괜찮아? 저 연방 요원들 때문에 다들 긴장했더라. 특히 너희 한국 사람들. 저는 쓴웃음을 지었습니다. 뭐 익숙해질 때도 됐는데 말이야. 외국인으로 사는 거. 언제나 의심받는 위치에 있는 거. 그날 밤 숙소에서 동료들과 모였습니다. 한국 음식을 만들어 먹으며 이야기를 나눴어요. 막내 기술자가 걱정스럽게 물었죠. 형님들, 우리 이러다 쫓겨나는 거 아닐까요? 한 선배가 대답했습니다. 쫓겨나긴 우리가 없으면 저기 못 돌아간다고. 그래도 불안하잖아요. 조지아 박민수 형님도 필요한 사람이었는데 그래도 연행됐잖아요.
모두가 침묵했습니다. 맞는 말이었죠. 필요하다고 해서 존중받는 건 아니었어요. 필요하면서도 의심받을 수 있었으니까요. 과거 조지아 사건이 트라우마처럼 한국 기술자, 사회 전체를 짓누르고 있었습니다. 한국 기술자들이 미국 내에서 보호 대상이 아니라 언제든 감시 대상이 될 수 있다는 냉혹한 현실이 드러났죠. 사흘이 지났습니다. 연방 요원들의 조사는 계속됐어요. 미국 측은 이걸 일상적인 절차라고 설명했지만 우리는 알고 있었죠. 이건 우리를 겨냥한 거라는 걸. 어느 날 저녁 본부장님에게서 전화가 왔습니다. 도윤 씨, 내일 오전 본사와 화상회의가 있습니다. 다음 날 오전 9시 회의실. 화면에 서울 본사 임원들이 나타났어요. 기술본부장, 법무팀장, 해외사업본부장 모두 심각한 표정이었습니다. 해외사업본부장이 단호하게 말했어요. 우리 기술자들의 안전과 명예가 최우선입니다. 만약 미국이 그것을 보장하지 못한다면 우리는 철수합니다. 철수. 그 단어가 회의실에 울려 퍼졌죠. 미국 측에 최후 통첩을 하겠습니다. 72시간 내로 우리 기술자들에 대한 법적 보호를 보장하라고. 그렇지 않으면 전원 철수합니다. 본사에서 미국 측에 공식 서한을 보냈습니다. 한화오션은 자사 기술자들에 대한 부당한 대우를 용납할 수 없다. 72시간 내로 법적 보호 장치를 마련하라. 위 사항이 이행되지 않을 시 전 직원 철수를 단행한다. 첫날이 지났습니다. 미국 측 반응은 없었어요. 이틀째도 마찬가지. 검토 중이라고만 했죠. 72시간이 점점 다가왔습니다. 사흘째 되는 날 오전, 마지막 12시간이 남았을 때 최서진 본부장이 우리를 불렀어요. 여러분, 미국 측 답변이 없습니다. 본사 결정은 확고합니다. 오늘 저녁 6시까지 답변이 없으면 내일부터 철수합니다. 오후 6시. 시간이 됐습니다. 여전히 답변은 없었어요. 최서진 본부장이 선언했습니다. 미국 측 답변이 없습니다. 내일 아침부터 생산라인 정지 절차에 들어갑니다. 본사 기술본부장에게서 전화가 왔어요. 도윤 씨, 철수 확정입니다. 내일부터 라인 정지하세요. 그날 밤 우리는 잠들 수 없었습니다. 내일이면 모든 게 바뀔 테니까요. 창밖 필라델피아의 밤하늘을 바라봤어요. 별이 유난히 많이 보였습니다. 한화의 한마디가 미국 산업을 멈춰 세울 수 있다는 경고였습니다. 한국이 나가면 조선소가 멈춘다는 말이 현실이 되는 순간이었죠. 다음 날 아침 6시, 저는 평소보다 일찍 조선소에 도착했습니다. 엔진룸에 들어섰어요. 익숙한 기계음이 들렸죠. 윙윙거리는 엔진 소리, 펌프가 돌아가는 소리, 모든 게 살아있었습니다. 하지만 오늘이 마지막이에요. 저는 제어판 앞에 섰습니다. 손이 떨렸어요. 20년 경력에도 이런 떨림은 처음이었죠. 심호흡을 했습니다. 그리고 스위치에 손을 댔어요. 미안해. 누구에게 하는 말인지도 모르겠어요. 스위치를 내렸습니다. 서서히 엔진이 멈춰갔어요. 회전수가 떨어지고 진동이 줄어들고 마침내 완전히 정지했습니다. 고요해졌어요. 2년 만에 처음 맞는 고요함이었죠. 가슴이 아팠습니다. 이윤재가 들어왔습니다. 형님, 저도 제어 시스템 껐어요. 목소리가 떨리고 있었어요. 다른 한국 기술자들도 하나둘 들어왔죠. 모두 같은 일을 했습니다. 자기가 담당하던 시스템을 멈춘 거예요. 오전 9시 조선소 전체가 멈춰섰습니다. 48시간 만에 일어난 일이었어요. 보급선 세척의 건조가 중단됐고 군수선 수리 일정도 전부 취소됐죠. 미국인 동료 제임스가 달려왔습니다. 도윤, 왜 갑자기 멈춘 거야? 미안해, 제임스. 우리는 떠나야 해. 떠나다니 무슨 소리야? 너희가 떠나면 이 조선소는 어떻게 되는데? 저는 대답할 수 없었습니다. 사실 저도 알고 있었으니까요. 우리가 없으면 이곳은 돌아가지 않는다는 걸. 오후 1시, 미국 해군 군수 담당 제프리 하인즈 제독이 도착했습니다. 별셋을 단 고위 장성이었죠. 제독은 멈춰선 조선소를 둘러봤습니다. 조용한 기계들, 멈춰선 크레인, 작업을 못하는 노동자들. 그의 얼굴이 점점 굳어갔어요. 이건 재앙이야. 제독이 저를 발견했습니다. 성큼성큼 걸어왔어요. 강씨, 도대체 무슨 짓이야? 저는 차분하게 대답했습니다. 제독님, 우리를 보호해주지 않은 건 당신네입니다. 우리는 여기서 의심받고 있습니다. 간첩 취급당하고 있다고요. 그건 국가 안보를 위한 안보요? 우리가 바로 당신네 안보를 지키는 사람들인데요. 우리가 만든 엔진으로 당신네 배가 움직입니다. 제독은 할 말을 잃었습니다. 미국 해군이 한국 기술자의 손 하나에 정지당하는 초유의 사태가 벌어졌습니다. 단 48시간 만에 미국 내 핵심 조선 인프라가 완전히 마비된 거죠. 다음 날 아침, 미국 언론이 들끓었습니다. 저는 숙소에서 아침 뉴스를 켰어요. 필라델피아발 충격, 한국 기술자,
전격 철수 미 해군 보급체계 비상. 거리 인터뷰가 나왔습니다. 한 중년 남성 한국인들이 너무 오만한 거 아닙니까? 계약해놓고 갑자기 떠나는 건 무책임하죠. 온라인 댓글들도 비슷했어요. 한국인들 건방지다 그냥 쫓아내고 미국 기술자들을 쓰자. 하지만 현장을 아는 사람들은 달랐습니다. 제임스를 비롯한 미국인 노동자들이 인터뷰했어요. 한국 기술자들은 오만한 게 아닙니다. 정당한 대우를 요구한 거예요. 그들은 이 조선소의 심장입니다. 우리는 그들 없이 아무것도 못해요. 한 베테랑 노동자가 강하게 말했죠. 나 여기서 30년 일했어요. 한국 사람들만큼 실력 있는 기술자 본 적 없습니다. 그들이 떠나면 이 조선소는 끝이에요. 오전 10시 필라델피아 시의회 긴급회의. 시장이 발언했습니다. 한화조선소는 우리 도시 최대 고용주입니다. 직접 고용만 2,000명, 간접 고용까지 하면 5,000명이 넘어요. 한 시의원이 물었죠. 한국 기술자들이 정확히 몇 명입니까? 40명입니다. 고작 40명이 2,000명을 좌지우지한다고요? 시장이 고개를 끄덕였어요. 그렇습니다. 그 40명이 없으면 나머지 2,000명도 일을 못합니다. 회의 결과 필라델피아시는 백악관에 긴급 탄원서를 보내기로 했습니다. 한국 기술자 문제 즉각 해결 요청. 오후가 되자 지역 언론의 분위기가 바뀌기 시작했어요. 한국 기술자 없는 필라델피아, 상상할 수 있나? 한 지역 신문은 심층 기사를 냈죠. 핵심 기술은 모두 한국인이 담당. 미국인들은 보조 역할에 그쳐 기사는 구체적인 수치를 제시했습니다. 엔진 시스템 한국인 기술자 5명, 총 40명의 한국인이 모든 핵심 분야를 장악. 미국인 2,000명은 이들의 지시에 따라 작업. 조선소 미국인 노동자들이 한국 기술자 편을 드는 놀라운 상황이 벌어졌습니다. 미국 여론이 처음으로 한국 기술력의 진가를 인식하기 시작했죠. 기밀 문건의 유출. 사흘째 되는 날 밤 11시. 제 휴대폰이 울렸어요. 본사 기술본부장이었죠. 도윤 씨, 지금 미국 뉴스 보고 있어요? 당장 켜보세요. CNN 뉴스요. 저는 급히 텔레비전을 켰습니다. 속보가 떠 있었어요. 미 해군 기밀 문서 유출. 한국 기술자 의존도 충격적 수준. 앵커가 긴장한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방금 입수한 미 해군 내부 보고서에 따르면 한국 기술자 없이는 조선소 복구에 최소 3년이 걸린다고 합니다. 화면에 문서가 나타났어요. 미 해군 군수사령부 내부 보고서. 제목 필라델피아 조선소 한국기술 의존도 분석. 카메라가 문서 내용을 클로즈업했죠. 일본 기술진 투입 결과 기술 수준 미달. 실행 불가. 독일 기술진 투입 결과 비용 과다. 기간 6년 소요. 노르웨이 기술진 투입 결과 인력 부족. 실행 불가. 미국 자체 기술력 활용 결과 현 수준 달성까지 최소 10년 소요. 결론 한국 기술자 대체 불가능. 한국이 유일한 해답. 저는 숨이 막혔습니다. 화면에 또 다른 문서가 나왔죠. 일본 미쓰비시중공업 답변 우리 기술진도 한국 기술자들에게 배우는 수준. 대체 투입 불가능 독일 지멘스 답변 조선 분야 한국 기술은 세계 최고. 우리는 그 수준에 못 미침 노르웨이 콩스베르그 답변 한국 기술자들의 노하우는 독보적. 10년 이상의 경험이 축적된 것. 단기간 대체 불가. 이윤재에게서 전화가 왔습니다. 형님, 뉴스 봤어요? 우리가 이렇게 대단한 거였어요? 목소리가 떨리고 있었어요. 다음 날 아침, 미국이 발칵 뒤집혔습니다. 모든 신문 일면이 이 소식. 미 해군, 한국 기술의 전적 의존 대체 불가능. 한국이 유일한 답세계 조선 강국들도 손살해. 의회가 긴급 소집됐습니다. 상원 군사위원회 위원장이 발언했죠. 우리는 이 사태의 진상을 밝혀야 합니다. 왜 한국에 이렇게 의존하게 됐는지. 한국 기술자가 대체 불가능한 존재임이 공식 문서로 증명됐습니다. 전 세계 조선 강국들이 모두 손을 들며 우린 그 수준이 아니다라고 인정한 역사적 순간이었죠. 기밀 문서 유출 다음 날 충격적인 소식이 또 터졌습니다. 아침 6시 본사에서 긴급 전화. 도윤 씨, 대형 사고입니다. 버지니아 무기 공장이 멈췄습니다. 한화 부품 공급이 중단돼서요. 뉴스를 켰어요. 속보가 연달아 터지고 있었죠. 버지니아 레이시온 무기 공장 생산 중단 마이너스 한국산 정밀 센서 공급 중단이 원인 텍사스 로키드 마틴 정비소 작업 중지 마이너스 한국 기술 자문 중단으로 안전 문제 발생 캘리포니아 조선소도 비상 마이너스 한화 설계도면 미제공으로 신규 프로젝트 보류. 미국 방위산업이 도미노처럼 무너지고 있었어요. 오전 9시 국방부에 비상이 걸렸습니다. 대변인이 브리핑을 열었어요. 현재 전국 7개 방산시설에서 문제가 발생했습니다. 모두 한국 기술 공급 중단과 관련이 있습니다.
버지니아 무기 공장장이 기자회견했죠. 한국 센서 없이는 생산이 불가능합니다. 대체 부품을 찾고 있지만 같은 성능을 내는 건 없습니다. 최소 석 달은 걸릴 겁니다. 텍사스 항공 정비소 책임자도 말했습니다. 우리는 한국 기술자들의 매뉴얼로 일합니다. 그들의 자문 없이는 복잡한 정비가 불가능해요. 지금 전투기 12대가 발이 묶였습니다. 캘리포니아 조선소 프로젝트 매니저가 절규했어요. 이 프로젝트는 한국 기술이 기반입니다. 추진 시스템, 엔진 설계, 제어 소프트웨어 모두 한화 기술이에요. 설계도면 없이는 한 발짝도 못 나갑니다. 오전 11시 제프리 하인즈 제독이 국방장관실로 급히 향했습니다. 긴급회의가 열렸죠. 국방장관이 물었습니다. 현재 피해 규모는? 한 장성이 보고했어요. 조선소 넷, 무기공장 2, 정비소 하나, 총 7개 시설이 마비됐습니다. 1일 손실액이 500만 달러에 달합니다. 국방장관의 얼굴이 굳어졌어요. 한국 기술 의존도가 어느 정도입니까? 조선 분야 37%, 항공 정비 23%, 무기 시스템 15%, 전체 방위 산업의 4분의 1 이상입니다. 4분의 1이라고? 제프리 하인즈 제독이 말했습니다. 장관님, 백악관에 보고해야 합니다. 이대로 가면 군수체계 전체가 붕괴됩니다. 오후 2시 백악관에 긴급 보고가 올라갔습니다. 대통령 안보보좌관이 집무실로 뛰어들었어요. 각하, 비상 상황입니다. 한국 기술자 철수로 방위 산업이 무너지고 있습니다. 지금 7개 시설이 멈췄고 계속 확산되고 있습니다. 한국 기술자 철수로 미국 군산복합체 전체가 직격탄을 맞았습니다. 한화 기술자들의 존재가 전방위적 시스템으로 확장되어 있음이 완벽하게 드러난 거죠. 닷새째 되는 날 상황은 더욱 악화됐습니다. 이제 15개 시설로 늘어났죠. 1일 손실액 700만 달러. 아침 뉴스에서 특집을 편성했어요. 한국 기술, 미국 방위산업에 숨겨진 심장 시애틀 조선소 핵심 소나 시스템이 한국 기술, 한화와 삼성전자가 공동 개발. 지금 6척의 잠수함 건조 중단 애리조나 미사일 공장 유도 시스템의 핵심 칩. 한국 반도체 기술. 대체품 없음. 연방기관들이 패닉 상태에 빠졌어요. 국방부 보고서 한국 기술 중단 시 군사력 30% 감소. 상무부 보고서 방위산업 일자리 8만 개 위험. 연방기관 긴급회의. 왜 이렇게 한국에 의존하게 됐나? 한 관료가 고백했습니다. 우리가 자만했습니다. 기술자를 단순 인력으로만 봤어요. 그들이 핵심 자산인 줄 몰랐습니다. 비용만 생각했지 가치는 생각하지 않았죠. 다른 관료가 반박했어요. 아니, 우리는 알고 있었습니다. 다만 인정하기 싫었던 거죠. 한국이 우리보다 뛰어나다는 걸. 그래서 무시했고 감시했고 의심했습니다. 그 결과가 지금입니다. 오후 2시 국토안보부 특별회의. 특별비자를 만들어야 합니다. PMV, 보호받는 기술자 비자요. 한국 핵심 기술자들에게 특별한 지위를 부여합니다. 차별 금지, 신분 보장, 법적 보호 모두 명문화하는 거죠. 다른 부서장이 반대했어요. 외국인에게 그런 특혜를 줘도 됩니까? 반발. 지금 상황이 보이십니까? 한국 기술자 없으면 미국 노동자들도 일자리 잃습니다. 이건 특혜가 아니라 필수입니다. 저녁 6시 제프리 하인즈 제독 기자회견. 현재 해군 작전 능력이 심각하게 저하됐습니다. 보급선 건조 중단으로 보급 체계가 흔들립니다. 이대로 가면 한 달 내로 태평양 함대 운용에 차질이 생깁니다. 기자 질문 한국 기술자 없이는 정말 불가능합니까? 제독이 고개를 끄덕였죠. 불가능합니다. 우리는 그들의 기술에 의존하고 있습니다. 인정합니다. 우리 잘못입니다. 제독의 솔직한 고백. 그건 미국 군부가 처음으로 한국 기술을 공식 인정한 순간이었어요. 미 연방정부가 기술자 보호법을 검토하는 초유의 사태가 벌어졌습니다. 국적보다 기술 인격이 중요시되는 역사적 전환점이 온 거죠. 같은 시각 서울. 한국 정부는 여전히 침묵하고 있었습니다. 외교부 브리핑룸. 조성필 대변인이 차분하게 답했어요. 민간 기업의 사안입니다. 정부가 관여할 사항이 아닙니다. 하지만 미국이 직접 요청하고 있지 않습니까? 민간 차원에서 해결할 문제입니다. 정부는 지켜볼 뿐입니다. 하지만 청와대 내부는 달랐어요. 국가안보실 비공개 회의. 미국이 상당히 당황하고 있습니다. 우리 입장을 알고 싶어 하지만 공식 채널로는 접근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외교수석 2기회에 산업주권을 재정립해야 합니다. 기술이 곧 외교력임을 보여줘야 해요. 대통령 계속 지켜봅시다. 우리는 침묵으로 말하는 겁니다. 한국 기술자들의 가치를, 대한민국의 위상을. 한국 언론도 조용했습니다. 주요 신문들이 단신 기사 수준으로만 보도. 한화 기술자 철수로 미국 조선소 중단 객관적이고 담담한 보도.
감정을 배제한 팩트만. 하지만 온라인은 달랐습니다. 우리 기술자들 자존심 지켜줘서 고맙다. 미국한테 당하고만 살 순 없지. 이게 진짜 선진국이다. 기술이 국력이구나. 미국 백악관. 참모들이 긴급 보고. 각하. 한국이 응답하지 않습니다. 모든 채널을 동원했지만 정부 차원의 답변이 없습니다. 대통령 한국이 뭘 원하는 건가? 확실하지 않습니다. 다만 추측컨대 우리의 진정성을 보고 싶어 하는 것 같습니다. 말이 아니라 행동으로. 국가정보국장 분석. 한국은 지금 우리를 시험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얼마나 절박한지, 얼마나 진지한지 말이 아닌 행동으로 보여주길 원하는 거죠. 법을 만들고 제도를 바꾸라고. 그때까지 한국은 기다릴 겁니다. 저는 한국 뉴스를 보고 있었습니다. 조성필 대변인의 브리핑 장면. 가슴이 벅차올랐어요. 우리 정부가 당당하게 맞서고 있었죠. 이윤재에게서 전화. 형님, 한국 뉴스 봤어요? 우리 정부 정말 멋있지 않아요? 아무 말도 안 하는데 그게 더 강한 메시지 같아요. 그래, 윤재야. 침묵이 때론 가장 강한 무기가 되는 거야. 침묵하는 한국의 전략이 미국에겐 가장 큰 압박으로 작용했습니다. 기술력 하나로 외교적 상수로 올라서는 대한민국의 위상이 증명된 순간이었죠. 일주일째 되는 날. 백악관 상황실, 긴급 국가안보회의. 대통령, 국방장관, 국무장관, 재무장관, 합참의장, 국가정보국장. 모든 핵심 인사들이 모였죠. 대통령이 먼저 입을 열었습니다. 현재 상황을 정리해보자. 국방장관 보고. 각하. 현재 17개 방산시설이 마비됐습니다. 1일 손실액이 700만 달러. 일주일이면 5천만 달러입니다. 군사작전 능력도 저하되고 있습니다. 재무장관. 경제적 파급 효과도 심각합니다. 방산 관련 일자리 10만 개가 위험합니다. 지역 경제 붕괴가 우려됩니다. 대통령이 물었어요. 왜 우리는 이 상황을 예측하지 못했나? 왜 한국에 이렇게 의존하게 됐나? 침묵이 흘렀습니다. 아무도 대답하지 못했어요. 합참의장이 조심스럽게 말했습니다. 각하, 솔직히 말씀드리겠습니다. 우리는 알고 있었습니다. 다만 심각성을 과소평가했죠. 한국 기술자들을 단순 인력으로만 봤습니다. 그들이 핵심 자산인 줄 몰랐어요. 국무장관. 더 솔직히 말하면 우리는 인정하고 싶지 않았습니다. 한국이 우리보다 뛰어나다는 걸. 그래서 무시했고 그 결과가 지금입니다. 대통령의 표정이 굳어졌어요. 그럼 이제 어떻게 하나? 한국과 협상해야 합니다. 어떤 조건이든 들어줄 수밖에 없습니다. 대통령이 책상을 쳤습니다. 지금 미국 대통령이 외국 기업에 무릎 꿇으란 소리야? 국방장관이 단호하게 답했어요. 각하, 이건 자존심의 문제가 아닙니다. 국가 안보입니다. 한국 기술자 없이는 우리 군대가 제대로 작동하지 않습니다. 대통령이 깊은 한숨을 쉬었어요. 한국 정부는 뭐라고 하나? 그게 문제입니다. 한국 정부가 대화를 거부합니다. 민간 기업 문제라며 선을 긋고 있습니다. 모든 공식 채널을 막았습니다. 국가정보국장. 한국은 우리를 시험하고 있습니다. 말이 아닌 행동을 원합니다. 법을 만들고 제도를 바꾸라고. 실질적인 변화를 보이길 기다리고 있습니다. 대통령, 그럼 우리가 먼저 움직여야 한다는 건가? 그렇습니다, 각하. 대통령이 참모들을 둘러봤어요. 한 참모. 각하, 선택의 여지가 없습니다. 한국의 요구를 들어줘야 합니다. 회의가 끝났습니다. 대통령은 혼자 남아 창밖을 바라봤어요. 백악관 정원이 보였죠. 아름다운 풍경. 하지만 그의 마음은 무거웠습니다. 미국 최고 위층에서 직접 개입하는 기술자 사태가 벌어졌습니다. 대통령 입에서 한국이 최우선 과제로 거론되는 초유의 상황이 온 거죠. 같은 날 오후 한국 서울 여의도 HD현대 본사 회의실 긴급 임원회의. 대형 스크린에 미국 현지 상황이 떠 있었어요. 미국 법인장이 화상으로 연결됐습니다. 미국 측에서 압박이 들어오고 있습니다. 조선소 운영진들이 매일 찾아옵니다. 시정부, 연방정부 모두 비공식 타진. 한국 기술자들을 복귀시켜달라고 합니다. 회장이 물었죠. 우리 입장은? 한화와 같은 입장입니다. 법적 보호장치가 먼저입니다. 회장이 결정을 내렸어요. 공식 성명을 내자. 한화와 공동으로. 삼성중공업도 함께. 한국조선 빅3가 뭉치는 거다. 오후 5시
여의도 한 호텔 대회의실. 세 기업 공동 기자회견. 한화오션 사장, HD현대 회장, 삼성중공업 사장이 나란히 섰습니다. 플래시가 터졌어요. 한화오션, HD현대, 삼성중공업은 공동 성명합니다. 미국 내 한국 기술자들에 대한 부당한 대우를 규탄합니다. 이에 우리 세 기업은 다음과 같이 결정합니다. 첫째, 미국 내 모든 기술 제공을 전면 재검토합니다. 둘째, 신규 프로젝트 참여를 중단합니다. 셋째, 기존 계약도 재협상을 요구합니다. 우리의 요구는 명확합니다. 한국 기술자들에 대한 법적 보호 장치를 마련하라. 이것이 이행되기 전까지 우리는 미국과의 기술 협력을 중단합니다. 뉴스는 즉각 보도됐죠. 한국조선 빅3, 미국의 최후 통첩 기술 협력 전면 중단 경고. 미국이 발칵 뒤집혔습니다. 조선소가 있는 도시들이 전부 무너질 겁니다. 시애틀, 샌디에이고, 보스턴, 필라델피아. 일자리 20만 개가 사라집니다. 지역 경제가 붕괴하고 연쇄 부도가 일어날 겁니다. 오전 8시, 미국 조선소 시장들이 연방정부의 긴급 탄원서. 시애틀, 샌디에이고, 보스턴, 필라델피아 시장. 모두 같은 내용 한국 기업들을 붙잡아달라. 우리 도시가 죽어간다. 어떤 조건이든 들어주라. 상하원에도 압력. 해당 지역구 의원들이 들고 일어났죠. 즉각 대책을 마련하라. 한국과 협상하라. 의회 비상 소집. 상하원 합동 긴급회의. 한 상원 의원 연단에서 이것은 국가 안보의 실패입니다. 우리가 한국 기업 3곳에 목줄 잡혔습니다. 다른 의원 반박 분노하기 전에 원인을 봅시다. 우리가 한국 기술자들을 어떻게 대했습니까? 의심하고 감시하고 차별했습니다. 대기업 차원에서 기술 철수를 선언하며 미국 도시 경제 전체를 위협했습니다. 기술이 아닌 산업 자체를 좌우하는 한국의 막강한 영향력이 드러난 순간이었죠. 오전 10시 펜타곤 고위 장성 회의실. 강경파 장성들이 모여 있었습니다. 공군 대장이 주먹으로 탁자를 쳤어요. 이건 굴욕입니다. 미국이 한국 따위에 무릎 꿇는다는 겁니까? 우리에겐 카드가 있습니다. 주한미군입니다. 이걸 활용해야 합니다. 한국은 우리 군사력 없이 못 버팁니다. 북한 위협이 있지 않습니까? 이걸 압박 수단으로 써야 합니다. 하지만 제프리 하인즈 제독은 반대했어요. 그건 자충수입니다. 동맹 신뢰를 무너뜨리는 겁니다. 더군다나 지금은 우리가 약자입니다. 오후 2시 한 공군 장성이 폭스뉴스 인터뷰. 우리에겐 선택지가 있습니다. 주한미군이라는 카드 말입니다. 한국이 계속 이렇게 나온다면 우리도 재검토할 수 있습니다. 동맹관계 자체를 말입니다. 그 발언은 즉각 뉴스로 퍼졌어요. 국제사회가 충격에 빠졌습니다. 미국 기술 문제의 군사동맹 거론. 동맹의 신뢰 스스로 무너뜨려. 미국의 오만함이 도를 넘었다. 기술 격차 인정 못하는 미국, 동맹마저 볼모로 삼아. 오전 8시 한국 시간 서울 외교부. 조성필 대변인 긴급 브리핑. 대한민국 외교부는 다음과 같이 밝힙니다. 미국 일각에서 나온 주한미군 관련 발언에 대해 매우 유감스럽게 생각합니다. 기술협력 문제와 군사동맹은 별개입니다. 이를 연계하려는 시도는 동맹의 본질을 훼손하는 것입니다. 대변인은 더 강한 메시지를 던졌죠. 대한민국은 협박에 굴하지 않습니다. 기술은 협박으로 얻는 것이 아닙니다. 존중으로 얻는 것입니다. 그런 식의 접근은 협력을 불가능하게 만들 뿐입니다. 그 뉴스는 전 세계로 퍼졌습니다. 한국 외교부, 미국 압박에 단호 대응 협박에 굴하지 않는다 1000명. CNN 긴급 속보입니다. 한미 관계에 전례 없는 균열이 생겼습니다. 기술 문제가 외교 갈등으로 번지고 있습니다. 백악관이 화급히 진화에 나섰습니다. 일부 장성의 발언은 개인 의견일 뿐입니다. 정부의 공식 입장이 아닙니다. 하지만 이미 늦었어요. 저는 조성필 대변인의 브리핑을 봤습니다. 가슴이 벅차올랐어요. 우리 정부가 당당하게 맞서고 있었죠. 주한미군이 기술 인질극의 카드로 거론되는 비상사태가 벌어졌습니다. 미국의 자충수가 국제적 망신으로 이어지며 오히려 한국의 위상만 더 높아졌죠. 이틀 후 워싱턴 국회의사당. 상원 군사위원회 청문회장. 한국기술 독립성 분석 청문회. 오전 10시 개회. 오늘 우리는 중대한 문제를 다룹니다.
미국의 기술 주권 문제입니다. 진실을 밝혀야 합니다. 첫 번째 증인 국방부 기술 담당 차관. 두꺼운 보고서를 들고 증언대에 섰어요. 미국 조선 기술의 37%가 한국 의존입니다. 방산 협력의 23%도 한국입니다. 특히 정밀 기술 분야는 더 심각합니다. 엔진 시스템 62%, 제어 장치 58%, 소나 시스템 73%, 유도 센서 81% 한국 기술입니다. 대체하는데 얼마나 걸립니까? 10년입니다. 아니, 어쩌면 15년. 그것도 막대한 투자가 필요합니다. 두 번째 증인, 민간 기술 분석가가 우리는 자만했습니다. 한국 기술을 과소평가했어요. 아니, 인정하고 싶지 않았죠. 한국이 우리보다 뛰어나다는 걸. 한국은 지속적으로 투자했습니다. 기술자를 육성하고 연구개발에 집중했죠. 반면 우리는 비용 절감에만 몰두했습니다. 라고 말했습니다. 세 번째 증인, 에단 콜린스 국장은 침착하게 증언대에 섰어요. 기술은 장비가 아닙니다. 사람입니다. 사람이 만드는 겁니다. 사람의 경험, 노하우, 헌신이 기술입니다. 청문회장이 숨죽였어요. 우리는 한국 기술자들을 어떻게 대했습니까? 의심했습니다. 감시했습니다. 차별했습니다. 간첩 취급했습니다. 그들이 우리 안보를 지키고 있는데도. 그래서 그들이 떠났습니다. 당연한 겁니다. 존중받지 못하는 곳에서 누가 일하고 싶겠습니까? 기술도 떠나갑니다. 사람과 함께. 그럼 어떻게 해야 합니까? 법으로 보호해야 합니다. 한국 기술자들을 국가 자산으로 대우해야 해요. 특별 비자를 만들고 차별을 금지하고 신분을 보장하고 명예를 회복시켜야 합니다. 오후 3시 청문회 종료. 위원장 마무리 발언. 오늘 우리는 불편한 진실을 봤습니다. 미국이 한국 기술에 의존하고 있다는 것. 이것은 부끄러운 일이 아닙니다. 한국이 뛰어난 겁니다. 인정해야 합니다. 이 위원회는 권고합니다. 즉각 한국기술자 보호법을 제정하라. 최우선 법안으로. 박수가 터져나왔습니다. 청문회 내용은 즉시 보도됐죠. 상원청문회 한국기술국가 자산으로 인정기술자 보호법 제정 권고. 저는 생중계를 봤습니다. 에단 콜린스 국장의 증언. 기술은 사람입니다. 그 말이 가슴에 와닿았어요. 이윤재가 눈물을 흘렸습니다. 형님, 우리 인정받았어요. 응, 윤재야. 드디어 인정받았어. 미국이 공정문서로 한국 기술을 국가 자산으로 선언한 역사적 순간이었습니다. 기술자 한 명의 무게가 국가 전력을 뒤흔든다는 사실이 공식적으로 증명됐죠. 청문회 다음 날 전 세계 언론이 일제히 움직였습니다. CNN 새벽 6시부터 특집. 미국 한국 기술 없이는 못 움직인다. 제 얼굴이 화면에 크게 나타났어요. 강도윤 48세. 그가 담당하는 엔진 시스템 없이는 미 해군 보급선이 움직이지 않습니다. 이윤재도 나왔죠. 이윤재 29세 KAIST 출신 천재 기술자. 그의 손끝에서 미국 군함의 두뇌가 작동합니다. 기술자가 바꾼 미국의 운명, 이것은 권력의 이동입니다. 군사력에서 기술력으로. 미국에서 한국으로. 한국의 성공 비결은 간단합니다. 사람에 대한 투자입니다. 기술자를 존중하고 교육에 투자하고 연구개발을 지원했죠. 한국 기술로 서구를 굴복시키다, 이것은 비서구권 국가의 승리입니다. 한국이 증명했습니다. 기술력이 있으면 서구 강대국도 무릎 꿇는다는 것을. 도쿄 NHK. 일본 언론은 복잡한 심경이었습니다. 우리도 한국 기술자들에게 배웁니다. 한국은 이미 우리를 넘어섰어요. 베이징 CCTV는 조심스러웠지만 중국 엔지니어들은 온라인에서 열띤 토론. 한국 기술자들의 자존심을 배워야 한다. 기술은 존중받아야 한다. 파리 르몽드. 한국 기술자들은 새로운 질문을 던진다. 기술은 누구의 것인가? 기술자의 것이다. 기술은 사람에게서 나온다. 그 사람을 존중하지 않으면 기술도 떠난다. 유럽 각국 기업들이 움직였어요. 독일 지멘스, 프랑스 에어버스, 영국 롤스로이스. 모두 서울행 비행기를 탔죠. 오후 5시 필라델피아 숙소. CNN 독점 인터뷰 촬영팀이 왔어요. 어떤 기분이십니까? 자부심입니다. 우리는 20년 동안 이 일을 해왔어요.
최선을 다했습니다. 하지만 존중받지 못했죠. 의심받고 감시당했습니다. 미국은 실수했습니다. 기술을 장비로만 봤어요. 하지만 기술은 사람입니다. 사람의 경험, 노하우, 헌신이 기술이죠. 그 사람을 존중하지 않으면 기술도 사라집니다. 우리가 그걸 증명했어요. 인터뷰가 방송됐습니다. 전 세계에서 수백만 명이 시청했어요. SNS가 폭발했죠. 기술은 사람이라는 말이 가슴에 와닿는다. 다음 날 아침 전 세계 신문 일면. 제 사진이 실렸습니다. 뉴욕타임스, 워싱턴 포스트, 가디언, 르몽드. 헤드라인은 기술은 사람이다. 한국 기술자가 세계에 보낸 메시지로 가득 찼습니다. 한국 기술자들이 인플루언서처럼 전 세계의 주목을 받는 시대가 열렸습니다. 언론이 자국민보다 외국 기술자에 주목하는 전례 없는 상황이 벌어진 거죠. 사흘 후 미국 의회 본회의장. PMV 비자법 표결. 상원 본회의장 오전 10시. 상원의장 외국인 핵심 기술자 보호법안을 표결하겠습니다. 법안 발의자 연단에서 오늘 우리는 역사를 만듭니다. 외국인 기술자를 법으로 보호하는 전례 없는 법안을 표결합니다. 국가 안보 때문입니다. 한국 기술자 없이는 우리 방위 산업이 돌아가지 않습니다. 오후 2시 표결. 결과 찬성 78표, 반대 22표. 가결. 오후 4시 하원 본회의장. 하원은 더 압도적. 찬성 370표, 반대 65표. 양원 통과. 법안은 대통령 책상으로. 다음 날 아침 백악관 집무실. 대통령 서명식. 카메라 플래시가 터졌죠. 외국인 핵심 기술자 보호법. 미합 중국 대통령법은 즉시 발효. 오늘 미국은 새로운 길을 엽니다. 기술자를 존중하는 길입니다. 특히 한국 기술자 여러분께 다시 한번 말씀드립니다. 미국으로 돌아와 주십시오. 미국 한국 기술자 보호법 제정. 외국인 특별지위 부여, 역사상 처음. 서울 한화오션 본사에서는 긴급 이사회가 열렸습니다. 미국이 법을 만들었습니다. 우리 기술자들을 보호하는 법이죠. 이제 결정할 때입니다. 법안을 검토했습니다. 내용은 우리 요구를 충족합니다. 차별 금지, 신분 보장, 법적 보호. 모두 명문화됐습니다. 현장 기술자들과 회의를 소집하십시오. 그들의 의견이 최우선입니다. 서울 본사와 필라델피아 숙소에서 한국 기술자 40명이 화상회의를 시작하였습니다. 여러분, 고생 많으셨습니다. 여러분의 용기로 세상이 바뀌었어요. 미국이 법을 만들었습니다. 이제 여러분이 결정할 차례입니다. 돌아가시겠습니까? 저는 돌아가고 싶습니다. 하지만 정당한 대우를 받고 싶어요. 여러분, 우리가 뭘 증명했습니까? 우리 없이는 안 된다는 걸 보여줬죠. 미국이 법까지 만들었어요. 이제는 다를 겁니다. 저도 마이크를 켰습니다. 저는 돌아가겠습니다. 하지만 조건이 있습니다. 우리는 더 이상 을이 아닙니다. 동등한 파트너로 돌아갑니다. 기술 동등권, 의사결정 참여권, 정당한 보상. 이 모든 게 보장돼야 합니다. 당연합니다. 강 기술자님. 급여 30% 인상, 복지 혜택 확대, 가족 지원 프로그램 신설. 여러분은 우리의 자산입니다. 기술자들이 고개를 끄덕였죠. 네, 돌아갑시다. 하지만 이전과는 다른 우리로. 당당한 기술자로. 존중받는 전문가로. 다음 날 오전 서울 프레스센터. 한화오션 기자회견. 한화오션은 조건부 복귀를 결정했습니다. 기술 동등권 보장, 차별 금지 엄격 이행. 우리는 더 이상 하청업체가 아닙니다. 동등한 파트너입니다. 뉴스가 떴습니다. 한화기술자, 미국 조건부 복귀. 동등한 파트너로 돌아간다. 기술자들이 단순 인력이 아닌 주권적 존재로 대우받게 되는 역사가 시작됐습니다. 협상 테이블 위에 선 건 정부가 아니라 기술자 개인이었고 그들이 조건을 제시하는 놀라운 반전이 일어난 거죠. 한국이 조건을 제시했고 미국이 그 조건을 받아들였습니다. 극적인 역전이었습니다. 그리고 협상 주체는 더 이상 대기업도 정부도 아니었습니다. 우리 기술자 개인이었습니다. 역사상 처음으로 한 명의 기술자가 외교 테이블의 중심에 섰던 날이었죠. 2주 후 필라델피아 국제공항.
대한항공 K85편이 착륙했습니다. 저를 포함한 기술자 10명, 1차 복귀조였죠. 입국 심사대에서 심사관이 제 여권을 받아들었습니다. 미스터 강, 웰컴백. 당신을 기다렸습니다. 입국장을 나서는 순간 저는 멈춰 섰습니다. 사람들로 가득했어요. 현수막이 보였습니다. 한국 기술자 여러분을 환영합니다. 감사합니다. 조선소 직원들, 미국인 노동자들, 운영진, 시청 공무원들까지. 그리고 제임스. 그가 꽃다발을 들고 달려왔습니다. 도윤, 돌아왔구나. 공항 로비 전체가 박수로 울렸습니다. 그건 기술이 아닌 사람에게 보내는 박수였습니다. 조선소에 도착하자 정문 앞 2,000여 명의 직원이 도열해 있었습니다. 저희를 보자마자 다시 한번 환호가 터졌습니다. 한국 기술자 여러분, 여러분이 떠난 2달간 우리는 여러분의 소중함을 뼛속까지 느꼈습니다. 그리고 제프리 하인즈 제독이 나섰습니다. 여러분은 우리의 파트너입니다. 진심으로 존경합니다. 기술자들이 돌아오자마자 미국은 환호했습니다. 기술이 아닌 인격에 반응한 순간이었습니다. 워싱턴 DC 한미 기술 파트너십 협정 체결식. 양국 장관, 기업 대표, 그리고 기술자 대표인 저도 참석했습니다. 협정서에는 기술 이전 금지, 자율 복귀 보장, 동등한 기술 주권 관계 수립이 명문화됐습니다. 제 차례가 왔고 떨리는 손으로 이름을 썼습니다. 강도윤. 그 서명이 역사가 되었습니다. 기분이 어떠십니까? 자랑스럽습니다. 우리가 증명했습니다. 기술은 사람이라는 걸. 존중받을 때 진짜 힘이 나온다는 걸. 언론은 이렇게 보도했습니다. 기술자가 만든 새로운 외교. 한국 기술로 주권을 얻다. 그건 외교도 산업도 아닌 사람의 승리였습니다. 조선소에서는 K 매뉴얼화 작업이 시작됐습니다. 미국 기술자들은 열심히 한국식 기술 방식을 배우기 시작했어요. 이래서 한국 기술이 다른 거였군요. 그리고 놀라운 발표. 미국 해군이 K 프로토콜을 정식 군 표준으로 채택했습니다. 앞으로 모든 조선소는 K 프로토콜을 따른다. 한국 기술자들의 방식이 우리 기준이다. 미국 해군이 한국식으로 교육받기 시작한 역사적 전환점이었죠. 어느 날 백악관에서 소포가 도착했습니다. 대통령 명의의 사과문. 친애하는 한국 기술자 여러분, 우리는 여러분을 과소평가했습니다. 진심으로 사과드립니다. 여러분은 우리의 파트너입니다. 아니, 우리의 스승입니다. 그리고 명예훈장 수여식. 미국 대통령이 직접 제게 훈장을 걸어주었습니다. 강도윤 기술자, 당신의 용기가 세상을 바꿨습니다. 전례 없는 일이 벌어졌습니다. 기술자 한 명에게 세계 최강 국가의 대통령이 고개를 숙인 순간이었습니다. 하버드 비즈니스 스쿨 강연장. 제 연설이 시작됐습니다. 기술은 결국 사람입니다. 사람을 존중할 때 기술은 살아납니다. 이제 전 세계 MBA 과정에서는 기술자가 바꾼 외교와 경영을 배우기 시작했습니다. 시멘스, 에어버스, 롤스로이스. 유럽의 기술 강국들이 한국 시스템을 배우고 싶다고 말했습니다. 한국의 기술 철학이 세계 비즈니스 교육을 바꾸기 시작했습니다. 3년 후 한국은 조선은 물론 에너지, AI, 우주까지 모든 기술 분야에서 선도 국가가 되었습니다. 국제기술협약의 중심에는 항상 한국이 있었습니다. 각국 정부가 저를 초청했습니다. 한국식 시스템을 도입하고 싶습니다. 제 대답은 늘 같았습니다. 사람입니다. 기술자를 존중하세요. 한국은 기술 독립을 넘어서 세계 표준이 되었습니다. 뉴델리 한국기술센터. 이윤재, 그 젊은 기술자는 이제 센터장이 되었죠. 동남아 곳곳 한국기술학교가 세워졌고 기술 유학의 목적지는 서울이 되었습니다. 강남의 국제기술 캠퍼스에는 전 세계 학생들과 실리콘밸리 기업들이 몰려들었죠. 한국 기술자가 세계 각국의 멘토가 되는 시대가 시작됐습니다. 24장 서울광장 국가기술자의 날. 수만 명의 시민, 대형 스크린엔 이렇게 쓰여 있었습니다. 기술의 시대, 한국의 시대. 저는 무대에 올라섰고 마이크를 잡았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해냈습니다. 기술자는 더 이상 소모품이 아닙니다. 국가적 자산입니다. 이제 기술 강국 코리아의 시대입니다. 무대 아래 12살 된 제 아들이 속삭였습니다. 아빠, 나도 기술자 될 거야. 아빠처럼 멋진 기술자. 세상을 바꾸는 기술자. 하늘엔 서울의 야경이 빛나고 있었습니다. 그걸 바라보며 저는 조용히 중얼거렸습니다. 기술은 결국 사람이다. 그 진리를 세계가 배웠습니다. 그리고 한국이 가르쳤습니다. 기술자들이 그걸 증명해냈습니다. 이제 사람의 시대입니다. 그리고 한국의 시대입니다. 내일도 전 기술자로 살아갑니다. 자랑스럽게, 당당하게, 대한민국 기술자로.